정결이 공인노무사입니다. 오늘 배울 것은 당신인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세 3.3 떼고 돈 받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를 받나요? 라든지 아니면 위촉 계약을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어요. 일용직을 들었는데요. 알바생인데요. 용역계약이고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예요? 보호받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들어가기 전에 노동법이 무엇이냐라는 내용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노동법이라는 것은 노동관계와 관련된 법 규범을 총칭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종류는 이렇게 돼 있죠. 근로기준법, 노조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최저임금법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우선적으로 볼 겁니다. 제가 별표도 해놨는데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라고 돼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 노동관계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해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1번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고 제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적용하냐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적용 범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들은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5명부터 전면 적용하는구나. 5명이 안 되면 일부만 적용하는구나.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한다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가족 경영이 있죠. 사업장 전체가 가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적용 안 하고요. 가사 사용인, 우리가 가사 도우미 해주시는 분들도 적용을 안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만 보호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법에서 우리가 불리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다 무효란 얘기예요. 근로기준법이 기준이 되고 최저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것들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계약서 내용이 유효가 모두 유효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임금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휴가, 해고, 퇴직금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 있고 이런 것들 모두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네 번째로 고용노동부 진정, 우리가 노동청 간다고 하죠. 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지 신청 같은 거 할 때도 근로자가 아니다 받아주지를 않아요. 법 해당 없고 적용이 안 돼서 근로자 내사 종결 처리하고 그런 경우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근로 조건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근로자가 아니다? 그럼 이런 보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규정들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떤 게 적용이 되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왼쪽 것들이 있고 오른쪽 것들이 있는데 왼쪽의 것들은 근로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오른쪽은 오인이 안 되면 이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돼라고 되어 있는 거죠. 왼쪽의 것들을 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교부하세요. 해고 예고 수당 주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모두 적용되는데 오인이 안 되는 사업장은 이걸 제외해요. 취업규칙 작성 안 해도 되고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해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런 것도 적용하지 않고. 연차휴가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뭔데 근로자가 어떻게 판단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정의를 보면 제2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로는 어렵죠, 판단이. 우리가 정의가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근로자성이 문제될 때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직업으로는 판단 안 돼요. 의사, 요리사, 엔지니어 뭐 상관없습니다. 직업은 중요하지 않아요. 뭘로 판단하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기본 원칙, 실질적 지표, 보수적 지표, 판단 방법 등이 있는데 글이 많긴 하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볼게요. 기본 원칙부터 보면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이냐, 도급계약이냐 이런 걸 보지 않아요. 실질이 사용종속 관계가 있느냐 이런 내용. 무슨 말이냐?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종속된 관계에서 일을 합니다. 회사가 나를 구속을 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은 근로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해주고요. 취업규칙 같은 룰을 적용을 하고요. 업무 수행할 때 사용자가 굉장히 간섭을 합니다. 라고 할수록 근로자인 거고. 또 두 번째, 사용자가 근무시간 장소를 정해주고 이것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근로자에 가까운 거고. 자, 세 번째는 스스로 비품 원자재를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 이거는 이것에 해당할 수 근로자에서 멀어집니다. 4번도 마찬가지인데 비품 원자재, 그러니까 뭐 용지, 출장비, 교통비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다 지원을 해줘요. 제가 돈 들은 것이에요 라고 하면 근로자에서 해당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한다는 것, 제가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 시켜도 데려와서 시킬 수 있어요 라고 할수록 근로자에서 멀어지고, 아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일할 수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죠. 네 번째, 이윤 창출
이익을 손실에 초래된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느냐라는 내용은 내가 일을 했을 때 이윤을 많이 만들 수 있고 일을 많이 못했을 때는 손실이 많이 생깁니다라고 할수록 근로자에서 멀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윤 손실 상관없이 저는 일하면 돈을 받습니다라고 할수록 근로자에 가까워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삼적 성격이냐라는 거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근로를 해서 돈을 받냐, 근로시간 하는 만큼 돈을 받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1시간 했어요, 1시간 돈을 받아요 라고 할수록 근로자에 가깝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하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라는 것은 이 사용자, 이 회사랑 계속 일했어요. 끊김없이 쭉 일해왔습니다. 또 이 사용자하고 이 회사랑 전속적으로 이만 일을 했습니다라고 할 때 전속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럴수록 근로자의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실질적 지표고, 부수적 지표로서 기본급, 고정급, 제가 고정적으로 기본급 받습니다. 또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 같은 4대 보험 있죠. 이런 것에서 근로자로서 가입을 해놨습니다라고 하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라고 하면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조건을 종합하래요. 종합을 하는데 부수적 지표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가 있어서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인정이 안 된다? 이것만으로는 그렇게 근로자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판단을, 우리가 종속되었어 판단을 하고 싶으면 실질적 지표를 먼저 판단을 하고, 부수적으로 부수적 지표는 보충적으로 판단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표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직접 만든 표인데 이것을 제가 첨부를 해놨으니까 직접 해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왼쪽에는 판단 기준이 있고 가운데 보면 설명이 있죠. 이 설명을 보면서 오른쪽에 체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채용 기준도 있고 업무를 내가 결정하지 못해 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업무 내용 사용자가 정한다 라고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크하는 것이 많을수록 근로자에 가까워진다, 그렇지 않을수록 반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다시 하면, 당신은 근로기준법이 보호한 근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3.3% 사업소득세 이런 것들 뭡니까? 모두 사실은 형식적인 부분이죠. 위촉계약, 근로계약서 안 썼어도 이런 것들은 다 형식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형식이 아니고 실제를 어떻게 종속되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은 알지 못한다,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